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는 12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30%에 들고 계십니다. 금요일 상승폭을 반납을 하긴 했지만 목요일만 해도 한 5%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반도체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매수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그런 심정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 내가 지킨다. 네. 그런 심정으로 좀 버텼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뭐 4분기에 떨어진다는 건 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뭐 그러니까 고정거래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근데 PC는 뭐 예상대로 한 뭐 9% 내외 떨어졌고, 근데 뭐 서버는 조금 더 뭐 적게 떨어지거나 보합 정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한 4%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계속 뭐 쭉쭉 떨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둔화가 또 되겠죠. 한번 떨어져 놨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로블록스 아세요? 로블록스?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 유명한 메타버스. 이제 게임입니다. 애들이 엄청나게 해요.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지금 뭐 엄마하고 아들하고 우리도 막 싸워요. 맨날 싸워요. 진짜 해요? 자녀분들이? 많이 합니다.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아이들의 뭐 어떤 뭐 그런 그 놀이터가 된 그런 그 게임, 이게 지금 서버가 좀 터졌어요. 그러니까 서버 확충이 지금 잘 안 됐다는 거죠. 이게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루다가 이런 것들이 종종 계속 발생되고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게 DDR5가 나오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좀 기다렸다가 저걸 사야 되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걔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엉키다 보니까 공급 병목 현상도 있다 보니까 뭐 PC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모바일도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에 꺾였던 건 게 뭐 매출 좀 그래도 선방은 했지만 대수나 이런 것들은 잘 못 팔았던 거는 AP가 또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것도 결국은 공급 병목 현상에서 발생된 이유다. 엔비디아 같은 거는 쭉쭉 올라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은 또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 이것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반도체는 사실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은 없습니다. 가격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미 과점된 상황이고, 얘는 뭐 만약에 이제 좀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이닉스가 아니라 뭐 마이크론이 잠깐 이제 공장이 한 일주일만 좀 멈췄으면, 그러면 뭐 이제 폭등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뭐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가능성이 있나요? 모르죠. 하늘에 맡겨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다. 버티세요. 네, 반도체는 역성장한 적이 없다. 버틴다면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게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언제 올라오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부터라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병목 현상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까 내가 뭐 차를 만들던, 내가 뭐 PC를 뽑아내던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 메모리만 갖다 붙여가지고 PC 판매 못 하잖아요. 모바일 판매 못 하니까. 이게 없으니까 계속 못 찍어내고 네.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없을 수밖에 없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네.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뭐 김주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병목 현상이 해소되게 되면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이제 차가 막 가려고 하다가 2차선으로 막 몰려 있어요. 지금 2차선이 몰려가지고 지금 계속 톨게이트 지나면서 차들이 계속 쓰고 있거든요. 뒤에 한 번에 뚫려버리면 빵 하고 뚫려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내년에. 그러면 지금은 당연히 가지고 가는 것이 맞고, 뭐 바이든도 믿어볼만 하죠. 아니 믿어야 되죠, 그냥 지금은. 바이든이 잘 해결해 주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좀 기대를 해보고, 또 하나 이제 좀 전에 로블록스 얘기하셨는데 메타버스 시대는 분명히 와요. 제2의 유튜브 시대가 맞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애플이 스트리밍 시장,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 진출한다, 뭐 디즈니가 진출한다, 우리나라 온다, 넷플릭스 지금 열광이다. 이런 분위기는, 이런 클라우딩이나 이 빅데이터는 누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는가의 싸움이거든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또 자동차 없고, 자동차가 이제 전장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왜 내년 정도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절대 팔아서는 안 돼요. 좀 힘들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야 좋다라고 한다 저거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냥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만 보고 얘기합니까? 내년을 보고 또 내비두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매수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그냥 들고 가세요, 그냥 순나더라도.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 계속해 들고 가보자.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입니다. 매수가는 42,500원이고요. 비중은 15% 들고 계십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JYP 엔터 주 후반에 약간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랫골을 달면서 잘 버텨줬어요. 이익 실현을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익 실현보다 오히려 네. 물량을 보니까 한 15% 죄송합니다. 15% 정도인데 오히려 지난 뭐 금요일이나 밑으로 좀 빠질 때 매수를 좀 늘리는 그런 쪽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매수를 더 추가로 해봐도 되겠다. 보니까 이제 네. 뭐 산게 위드 코로나 되면 콘서트 뭐 이런 것도 하고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막 하면서 수익 많이 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제 작은 부분입니다. 네.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자 BTS가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또 이제 엔터를 이제 만들었고, 걔네들이 움직이는 게 다 돈이에요. 걔네들이 지금 엔터는 지금 왜 올라가는 다 올라가는 게 뭐 잘 나가는 거 뭐 BTS 하라고 딴 애들도 뭐 좀 쫓아가겠지만 네. 왜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게 다 그 NFT 대체불가 토큰 네. 요걸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엄청난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네. NFT 시장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이제 한 35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한 유명인이 심지어 뭐 그냥 하품 소리 방구 맡겨도 그게 이제 돈이 되거든요. 진짜 팔립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뭐 BTS, 뭐 정국이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블랙핑크의 지수, 뭐 JYP 뭐 누가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굿즈나 이런 것들을 NFT화 시켜서 팔면 이게 그 떼돈을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JYP도 보면 두나무랑 이렇게 좀 업무 협의를 또 체결을 했더라고요. 뭐 다 하고 있어요. 예. 다 이쪽에. 그러니까 초기 시장이 좀 열린 겁니다. 이게 열린 거고, 이게 좀 엔터 쪽은 새로운 시장으로 지금 좀 열려지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2020년에 그런 뭐 2차 전지 이런 느낌이 지금 초기에 이제 초입 국면 그런 느낌이 좀 엔터 쪽에서 좀 살살 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들고 가고 오히려 이제 조정받을 때 물량을 좀 추가하는 전략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눌림목을 이용해서 조금 더 네.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즘 정말 시장에서도 NFT 네. 이야기가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기 아티스트를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지금 스트레이키즈라고 해가지고 보셨어요 혹시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트 몰라요. 스트레이키즈 뭐 스트레스? 스트레이키즈. 제2의 BTS처럼 성장할 수 있어요. JYP의 그런 아티스트들이 신입이 있고. 골목에서 좀 노는 애들인가요? 그런 느낌이죠. 네. 저도 몰랐어요. 좀 봅시다. 관심도 가지십시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네. 각기도 이런 거 알죠? 각기 이런 거 이런 거 막 하는데 잘해요. 하나요? 예. 네. 잘합니다. 아무튼 그런 신규 아티스트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콘서트 얘기하고 이렇게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네. 엔터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디어유라는 게 있어요. SM에서 이제 이번에 곧 상장할 건데 아마 JYP도 거기다 투자를 했을 겁니다. 이게 그 엔터 산업의 또 하나의 미래인데요. 자, BTS 정국이가 딱 앉아요. 예, 이제 모바일로 메타버스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메타버스거든요. 들어가서 탁탁탁 쳐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탁탁탁 칩니다. 근데 들어올 때 얼마인지 아세요? 입장료가? 얼마예요? 4,500원이에요. 전 세계의 많은 그 팬들을 끌고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한번 치면 4,500원씩 그날 벌 수 있고 거기서 굿즈 팔 수 있어요. 엄청난 시대가 열린 거죠 시장에. 네. 이게 뭐 콘서트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거기서 그냥 집에서. 생 마이크로 뭐 노래 한번 불러주고 돈 받고 이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뭘로 받습니까? NFT. 네. 돈 말고 NFT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수익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엔터 산업은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리오프닝 수혜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수입원이 생겼다. 차트 한번 제가 잠깐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JYP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는데 다른 것들은 가격 조정으로 들어오는데 기간 조정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이건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5만 1,000원 밑에 5만 원 밑으로 내려오면 정말 땡큐한 거고 5만 1,000원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도 김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을 추가해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엔터 사업은 새로운 판로가 열렸다. 쭉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6,100원이고요. 비중은 20% 들고 계시네요. 이번 주에 긴 장대 양봉을 그려냈다가 좀 빠지긴 했어요. 이분이 조선업황 회복이 기대가 된다고 해서 10월 초에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보다 확실히 좀 많이 가긴 할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를 좀 보면 우선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했는데 삼성전자도 참여를 하고 안 할 줄 혹시 뭐 안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삼성전자도 물산의 이런 주요 계열사들이 다 그냥 측면 지원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살려는 주겠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LNG선 여기 좀 잘합니다. 앞으로 지금 LNG 쪽은 계속해서 이거는 지금 물동량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건 뭐 석탄이나 이런 거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사실 이제 뭐 수소시대 하는데 수소시대가 아니라 그냥 LNG 시대예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좀 현실성 있고 가격대가 이제 맞는 건 LNG를 좀 개질하는 방법이 가장 좀 괜찮거든요. 그게 네. 수소가.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좀 감안했을 때 LNG는 앞으로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커질 수밖에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일본 애들도 뭐 국내 자기네들이 이게 기술이 안 되니까 국내에 좀 발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 애들은 뭐 자기네들 뭐 가다가 쓰고 하지만 자기네 걸 쓰지만 일본 애들도 결국 이제 LNG 선을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 하면 뭐좀 8,000원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일단 목표가를 8,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목표 그 카타르 수주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올라온 거 맞고 국내 그 3사 따지고 맨날로 따지게 되면 3사가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 맞고 대신 저는 매물을 지금 계산해 보니까 좀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죠. 뭐 7,100원대의 월봉상 매물이 있어요. 여기를 뚫고 나서 또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7,100원 오면 또 일차적으로 물량을 줄이고 또 7,500원대 주봉상 매물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 매물이 첩첩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때 올 때마다 물량을 절반 정도는 7,100원, 나머지 올라오면 7,500원 이렇게 이제 가격대를 설정해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중공업까지 여러분의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지금도 문자 전화창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유니드요. 네, 유니드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14만 원입니다. 네, 매수가 14만 원에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좀 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게 지금 뭐 OCI 계열이죠. 이제 OCI 탄소 계열이고 포집. 그쪽 계열이고 무기 화학물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 실적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뭐 오를 만큼 좀 올랐고 근데 지금 들어가 좀 타점이 좀 너무 이제 뒤늦게 이제 투자에 뭐 좋다 하니까 뭐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좋다 하니까 좀 따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안 좋은 타이밍에 좀 들어가셨고 비중도 좀 20%고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은 계속 뭐 지금 병목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쉽게 뭐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해결은 안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실적도 잘 나고 했지만 좀 내려오지 않나 그렇게 좀 그래서 올라가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올라가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봉으로 한번 좀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좀 보시면
이게 올라도 여기 아직까지는 지금 추세 구간에는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추세 구간이 있는데 여기 올라가다 여기서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한 13만 한 3천 원 정도다. 이게 잘 올라오면 그 정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쪽 지금 좋은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은 비중을 축소해서 예.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아닌가요? 다르게 봐요. 어. 저는 탄산칼륨 요 시장이 탄소 중립에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화력발전소에서 안 좋은 것들 나오게 되면 이제 그거를 포집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쪽이기 때문에 전도 유명한 사업은 맞는데 근데 또 여기서 이제 김준 대표님 발언 잠깐 넣으면 실적은 좋았어요. 근데 올해 기저효과로 인한 실적 그 호전이었는지 이 실적이 연속성이 있는지를 시장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옆으로 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마인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이 맞겠고요. 하여튼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비중이 지금 20%라고 하니까 매수가가 14만 원대. 일단은 가져가는 전략이 맞겠고 여기 보게 되면 매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검은색 매물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게 되면 얘가 내려올 거예요. 이 검은색 매물선이. 지금 현재 13만 5천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내려오게 되면 13만 원대에서 그 조정의 마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의 마무리,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13만 원대 돌파 못하고 내려올 가능성.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이런 전략을 짰으면 좋겠어요. 점진적으로 이제 옆으로 기게 되면 목표가를 13만 5천 원까지는 잡고요. 첫 번째. 근데 주가가 좀 빠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13만 원 정도 잡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만 5천 원. 여기서 그냥 계속 기다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목표가 13만 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다음 주의 흐름을 보고 좀 가격 목표 설정을 해놨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만약에 13만 5천 원이 왔다. 다음 주에 반등 나오기 시작해서 다 줄이지 말고요. 절반만 줄여보세요. 절반만. 그리고 차후에도 다시 죽었다가 다시 올라온다라고 해서 13만 원대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절반만. 왜 그러냐면 탄소 중립 요 얘기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절반 정도는 가볍게 해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되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4시 클럽 두 분의 의견이 오랜만에 갈렸는데요. 어떠세요? 이 뭐 의견? 많이 갈린 건 아니고 네. 살짝 좀 뭐 줄여야 된다 그러면 또 맞는 거니까. 네, 네. 근데 뭐 탄산가좀 좋죠. 좋은데 이게 말이 탄소 중립이지 지금 탄소 중립하다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전 그런 게 걱정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잘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들고 계신가요? 예, 포스코예요. 네, 포스코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27만 원, 비중은 35%예요. 아, 27만 200원쯤에 35%를 들고 계십니다. 27만 원에. 아, 27만 원에 35%를 들고 계십니다. 예, 예. 포스코 이번 주에 쭉 흘러내리면서 한 2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예,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빠질런지. 이게 지금 내가 15년도에 투자했는데, 네. 예,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 전번에 고점 찍을 때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설마 하다 보니 뭐 이만히 빠져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더 장기적으로 보기는 보는데 어떨랑고 그거 좀 궁금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 예.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이분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장기적으로도 보유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중후장대 장치 산업 이래서 힘들어요. 이래서 좀 이제 좀 내가 오랫동안 이제 보유를 했고 좀 먹을 만하고 실적 이익도 좋아지면 더 갈 수 있겠지. 사실 뭐 포스코가 40만 원 갈 때도 뭐 벌어들이는 이익 보면 야 이번에 좀 재평가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또 이제 또 내려온 거예요. 또 이렇게 내려왔고 근데 지금 30만 원 밑에는 이건 좀 너무 과했다. 이게 이익은 분명히 좀 둔화가 될 겁니다.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 3조 이상을 좀 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4분기에도 조금 뭐 그 정도 언저리는 좀 나오겠지만 내년부터 계속 3전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졌고 예. 뭐 내년도에 뭐 중국이 다시 뭐 철강을 뭐 재개하고 한다 하더라도 뭐 2조 내외는 계속 뭐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포스코가 뭐 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철도 이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뭐 기가 스틸이라든가 뭐 다른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뭐 수소 쪽으로도 뭐 수소 환원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진심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좀 팔아서 뭐 그렇게 뭐 도움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다시 뭐 40만 원, 50만 원 이런 거 좀 목표를 좀 낮추고 좀 예전에 좀 벌었던 거 좀 까먹었기 때문에 좀 손해난 느낌일 거예요. 네. 예, 그거 극복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그냥 보유하셔서 뭐 못해도 그래도 뭐 30만 원 초중반은 올라올 거라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30만 원 초중반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고점에서 못 팔면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고점에서 못 팔면 그 돈이 내 돈이었는데 네. 그렇죠. 예. 내려오게 되면 그게 잃은 것 같잖아요. 네.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진짜 사람 마음이죠. 뭐 저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화면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9조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27조니까 멀티플이 3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이거. 예, 정말 싼데 문제는 시장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네. 올해 2분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거, 요거는 올해 3분기가 상당히 좋았죠. 이거는 언제 반영되냐? 4월, 5월 달에 반영됩니다. 우리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식은 6개월 전에 반영하는 거니까. 4월, 5월 달에 고점이었죠. 지금 이 좋았던 분위기는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내년도 안 좋을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년도 올해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신흥국도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갈 겁니다. 신흥국의 경기 재개도 빠르게 진행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가져가는 것이 맞겠고요. 저는 웬만해서 40만 원 이하에서 이 종목은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40만 원 이상 정도 왔을 때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는 꼭 매도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40만 원까지 조금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LX 세미콘이요. 네, LX 세미콘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저기 12만 원 25%예요. 네, 12만 원에 25% 들고 계십니다. 네. 이 종목 차량용 반도체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이렇게 좀 빠졌다가 네. 조금 올라오다 또 빠지고 그래서 이걸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갖고 가도 괜찮은가 잘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어떻게 네. 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자꾸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까요? 이거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요. 그래도 LX 그룹에서 제일 좋은 거 하셨네요. LX 정말요? 세미콘이면 제일 좋은 거. 어떻게 보면 LG의 그 반도체 마지막 자존심이 얘네예요. 예, 세미콘, LX 세미콘이고 실적 계속 좋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DDI 뭐 그 구동칩이라고 그것도 지금 없어요. 없어서 지금 못 팔 정도로 그만큼 지금 호황이고 원래도 이제 DDI 이쪽이 지금 LX 세미콘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합니다. LG가 이제 올레드 TV를 가장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좀 자동차 반도체로도 충분할 여력이 좀 있습니다. 설계 능력이 이게 있고. 시간의 문제예요. 회복하는 거는 시간의 문제니까 나중에 12만 원 본인 매수가 넘어가고 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12만 원까지는 뭐 쭉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걱정 정말 안 해도 될까요? 예, 저는 근데 차트에서 지금 좀 불안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까요? 어차피 그 반도체 팹리스 업체래 가지고 올해 실적이 많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비메모리 대란이니까 그 수혜주로 좀 뭐 최근에 실적도 좋았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하늘색으로 들어가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유니드 설명할 때 바로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검은색 올라오게 되면 매물이 나와요. 이렇게 매물이 나와서 자꾸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지금 여기를 돌파를 했는데 안착을 했는지 아니면 다시 매물로 죽을지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어제자, 그러니까 목요일자 돌파를 해놓고 강한 흐름으로 계속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여기서 안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추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상승 추세로. 그래서 다음 주 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자신 있게 그냥 들고 가시고 다음 주 중에 계속 흐물흐물하다? 그럼 물량을 좀 줄여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매물벽과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강하게 한번 뽑아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네, 뽑게 되면 새로운 추세로 넘어간다. 자신 있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인트로메딕. 네, 인트로 메딕 들고 계시고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5,740원에 40%고요. 네, 5,740원에 40% 들고 예, 계십니다. 이건 지금 한 주가와 달, 매수가가 한달 정도. 같네요. 예, 이건 한 달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앞으로 더 가져가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종목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매수가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게 싸이월드 때문에 네네. 이게 추억의 싸이월드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고 참 애매하네요. 뭐 상담드리기가 좀 애매한 종목이고 아직 뭐 그게 사실 뭐 우리 싸이 세대 아니에요? 이경래 대표나 전화. 저도요. 하셨어요? 네. 사이즈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일촌맺고. 초등학교 때부터 하셨나 보네. BGM 일찍 하셨구나. 네. 근데 네. 어떤 생각하세요? 궁금은 해요. 이게 없어졌으니까 들어가서 옛날 사진, 네. 오글거리는 거 그런 옛날 사진들 한번 좀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 아,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뭐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뭐 찾기 궁금하니까 뭐 가볼 거 아니에요. 네. 저도 한번 들어가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트래픽 폭주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거기서 이제 반짝 좀 관심에 아직은 지금 거기에 좀 남아 있지만 끝나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좀 철저하게 좀 어떤 손절가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손절가나 이런 부분들을 이경래 대표가 좀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바로 본인 떠넘겨주셨는데요. 설명하세요. 네. 떠넘겨주셨으니까. 근데 지금 주봉상 네. 매도할 자리예요, 지금은. 지금 매도. 네. 네. 매수 자리가 아니라 이건 지금 매도할 자리고요. 일목상 바라봤을 땐 그렇습니다. 5,700원대 여기 구간이 제가 이제 일목을 안 켜놨는데 다른 걸로 지금 확인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5,700원대 이상은 매도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좀 짧게 보고 추가 수팅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짧게 보고 그냥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냥. 네. 길게 볼 종목은 아니다. 네네. 짧게 보고. 한 달 동안 절대 볼 종목은 아니고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싸이월드 기대감만 올라갔어요. 네. 그냥 기대감이에요. 이곳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뭐 이러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싸이월드가 제2의 메타버스, 아니죠.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죠. 네. 그걸 다시 뭐 만들어내고 이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릴 수 있고 뭐 최근에 뭐 가입자 수 찾아준 사람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짧게 기대 심리로 올라오면 기대 심리만큼만 먹고 나오는 전략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보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좀 짧게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도 더 전화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저는 두산중공업 25,300원에 20%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25,30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 좀 살짝 수익도 났었는데 네. 예, 목요일 금요일 약간 이게 눌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단기 목표가 1차, 2차 뭐 중기 부여도 가능한가 하고 또 추가 매수가 지지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조금 밀리는 네.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단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좋을까요? 일단 이게 원전에 대한 뭐 기대감이 또 이제 다시 붙고 있잖아요. 이게 탄소 중립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뭐 대체할 게 이제 원전밖에 없다. 그럼 SMR 근데 두산중공업 SMR 솔직히 못해요. 예.
근데 뭐 그런 기술이나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살아 있고 좀 짧게 좀 쳐서 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1차 목표는 여기 얼마 전에 고점 있잖아요. 고점. 네. 예, 본인이 좀 살짝 수익 났었던 그 고점을 보면 뭐 26,500원 예, 그 언저리까지는 좀 올라올 거예요. 예. 아직은 이게 또 계속 좀 원래 이게 정책적 리스크로 뭐 여당 같은 경우 뭐 완전 탈원전인데 지금 탈원전 얘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한 번 더 튈 자리 뭐 그런 것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이제 뭐 두산중공업 말고 다른 원전주들도 뭐 한전 캐피탈 이런 것들도 아직 뭐 추세나 이런 부분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한 번 더 튀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이제 쭉쭉 들고 가겠다 그게 아니라 예, 그때 짧게 뭐 추가 매수 이런 거 좀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좀 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짧게 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하신 대로 정책주로도 엮여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다음 주 유가가 걱정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건데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원자력 뭐 굳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오펙이 11월 4일 날 회의가 있으니까 그 전에는 물량을 좀 줄여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행여나 증산 얘기 나와가지고 유가 떨어지게 되면 원자력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